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간 하락하더니 이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이 일단은 약간 잦아들고는 있지만 섣불리 안심할 상황은 아니죠. 일단 고강도 긴축 기조가 시장을 조여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들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미중 갈등도 고개를 들고 있고 악재를 하나하나 소화하기가 참 벅찬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대응을 해보셔야겠죠. 오늘 전략 잘 챙겨가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하락폭이 멎긴 했는데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슈들 전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 저가 매수 유입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0.4% 상승, 나스닥은 0.2% 하락, S&P 500은 0.3%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넷플릭스가 2.9% 상승했고요. 헬스케어 섹터가 어제 강했는데 모더나가 5% 상승, 화이자가 3% 상승, 버텍스 파마스티컬이 3% 상승, 에브비가 3% 상승, 리제네론 파마스티컬이 3.3% 상승, 쿠퍼가 4.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23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주보다 5천 건을 감소했고요. 시장 예상치인 24만 8천 건보다도 하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3,600까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가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세장의 조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스케뱅크에서는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인해서 통화 긴축이 이어질 것이며 23년에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GDP 성장률을 조정을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2.4%에서 1.6%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0.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됐으나 마이너스 0.2%로 침체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NBC 측에서는 연말까지는 유가가 상승할 수 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23년에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온 경제 지표들과 함께 이슈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매주 발표가 되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좀 볼게요. 지난주보다 5천 건 정도 감소가 됐는데 고용시장에 대해서 뭐 냉각되나 했더니 또 그렇지가 않아요. 연준이 좀 기준금리 인상하는데 부담을 안 느낄 것 같거든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별로 고용시장 지금 신경 쓸 그게 아니죠. 다른 지표들, 특히 인플레 관한 지표들을 더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에 더 연준이 촉각을 좀 곤두세우는 모습인데 8월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또 나오잖아요. 네. 좀 어떻게 나올지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이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ADP 민간 부분 고용은 네. 지금 좋게 나왔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오늘 밤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용지표여도 시장에 영향이 좀 어느 정도 상당히 미친다는 말씀이시죠? 고용지표여도? 네, 그러니까 고용에 대해서 연준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저가 매수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들어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아닌가 봐요. 네, 지금 일단은 아이비들이 저번에 잭슨 홀 미팅 이후에 파월 발언 이후에는 일제히 모두 다 상승을 얘기하는 측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지금 모두 다 결국에는 전저점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은 그 근처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모두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조금 지수의 낙폭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전저점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글로벌 아이비들이 이렇게 보수적인 의견을 내는데 그래도 6월의 저점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도 함께 좀 추가적으로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좀 어떻게 잡히지는 않을까요? 좀 어렵겠죠? 단스케뱅크 측에서도 계속 고착화된다고 해가지고. 저도 상당 부분 좀 오래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꺾인 거는 맞는데 네. 연준이 원하는 목표치
즉 2%까지 떨어지려면 상당 기간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8월 CPI도 이제 열흘 정도 후면은 발표가 나올 텐데 결국 이게 9월 FOMC에 상당히 중요한 키가 되겠죠?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금리 인상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수치는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나오면은 뭐 개인적인 예상은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75bp를 75%를 보고 있고요. 네. 50bp를 25% 보고 있는데 저는 50bp 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소수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주시네요. 네, 어차피 이거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9월 20일이거든요. 네. 그때 FOMC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네네. 때문에 그때까지도 어떻게 변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이고 CPI가 9월 14일 날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 이후에 또 시장, 채권 시장에서 어떻게 트레이더들은 전망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냥 참고해야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연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될지, 빅 스텝을 밟게 될지는 추가적인 지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여유 가지시고 함께 흐름을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 또 전망이 나왔는데 내년에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더라고요. 오늘도 86달러 선까지 좀 맞아요. 빠르게 흔들렸는데 그렇게 전문가님 그대로 의견을 좀 주신다면 이쯤이 좀 저점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그냥 박스권에 지금 저점에 차트 보시면은 좀 도달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또 다시 그냥 뭐 90달러 후반대의 상승 뭐 몇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급격한 상승은 저도 힘들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뭐 역시 뭐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맞아요. 강세를 네. 나타내면서 유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상방을 저는 뭐 크게 열어두는 것도 아니에요. 뭐 지금 네. 거의 여기 수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는 의견 주시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그런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가 이렇게 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유가가 뭐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수치는 괜찮게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다른 쪽에서 좀 떨어지는 게 좀 더 보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주택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 그게 이제 근데 이제 통계로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이게 통계가 늦게 잡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된다. 저는 인플레이션이 뭐 6% 이하로 크게 떨어지는 거는 결국엔 내년 1월서부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업종별로도 체크를 해보면 반도체를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좀 급락이 나와가지고 서학개미 분들이 또 투자를 많이 하시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는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어제 미국 정부가 네. AMD를 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측에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했죠. 네. 그러면서 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뭐 파장이 조금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주, 맞아요. 기술주들이 예. 안 좋아가지고 나스닥만 상승으로 못 돌아섰거든요.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뭐 계속 급락을 한다기보다는 조금씩 뭐 빠지면서 저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부분이 살짝 미중 갈등 이슈로만 체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반도체 좀 투심까지도 연결을 해봐야 될까요? 어제 이제 제가 뭐 여기서 체크 포인트로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 네. 제프리스 증권에서는 삼성전자하고 TSMC에 나중에 네. 지금은 아니지만은 TSMC에도 결국에는 중국 수출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 전망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뭐 그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참 국내 같은 경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껴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렇죠. 못하는 네.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포지션이 좀 상당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과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들어줘야 될지 안 들어줘야 될지도 지금 뭐 고민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항상 어렵네요. 치포 동맹 때도 그렇고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될지가 참 걱정이 되는데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은 추가적으로 더 알아볼게요. 그리고 보니까 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미국에서 바이오주들이 좀 좋았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유가 있었나요, 따로? 이유는 있죠. 오미크론 백신을 출시를 했잖아요. 네.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 이쪽에서. 그게 이제 뭐 캐나다 정부에서 뭐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전체적으로 투심이
그쪽으로 좀 괜찮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헬스케어 섹터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잠깐 외신에서도 아까 또 그리고 조명을 했었는데 중국에서도 청두가 봉쇄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강도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가져가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은 좀 체크 안 해도 괜찮을까요? 어제 그것 때문에도 시장에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국내 네.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유가도 좀 많이 하락했고 전체적으로 뭐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도 시장이 안 좋은데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럼 어제 사실 미증시가 하락한 이런 요인들을 충분히 좀 반영을 했던 것 같은데 2%대 하락세가 맞아요. 나와가지고 네. 그럼 오늘은 조금 반등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어제 이제 일단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5천억 넘게 팔았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한 맞아요. 1,500억 정도 팔았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일정 부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서부터 뭐 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네. 안 파는 게 아니다. 일단 자기네들도 포지션을 빨리 줄여놔야 되는데, 좀 못 줄여놓은 게 어제 좀 많이 좀 줄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뭐 금융투자 측, 증권회사 측에서 5천억 넘게, 한 5,60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물 나오고. 많이 매도했죠. 뭐 연기금 쪽에서는 별로 안 팔았어요. 한 190억 정도 팔았고, 뭐 투신권에서는 한 700억 정도 팔았고. 근데 사모펀드 쪽에서 한 1,500억 정도 또 매물이 나왔어요. 네. 금융투자 이쪽 애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애들이니까 뭐 매도 신호가 발생해가지고 뭐 매물이 급격하게 더 늘어났을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저는 뭐 과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6월 달에 기록했던 전저점을 과연 깰 수 있느냐. 그렇게는 과연 그것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물론 저희가 이제 나오면서 뷰가 좀 바뀔 수도 있지만은 네. 일단은 조금 더 빠지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발해서 나올 수도 있고 항상 2,300 하단은 좀 많이 열어놓으면 2,380에서 90. 지금 정도에서는 뭐 저감에서는 좀 가능한 구간이지 않겠느냐.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급격한 매물이 뭐 나오지 않는다면은 네.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나았다고 보고 기관 측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그렇군요. 수급적인 부분들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저가 매수가 그럼 이른 생각이 좀 아니라는 의견이신가요? 저는 시장의 방향성은 네. 어제 이제 동시효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전으로 인해서 시장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FOMC까지는 조금 그 이후에 시간이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도 좀 껴 있고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좀 있어가지고 시장 방향성이 조금 만약에 아래로 해서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다고는 보는데 일단은 조금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2,400이나 2,400 조금 하회하면은 가능하다. 뭐 물론 전부 다 100% 뭐 주식 투입하기는 아직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선별적인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음 주 금요일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을 앞두고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어서 상당히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방금 드린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이번 주 내내 많이 어려우셨죠. 하락하는 증시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달은 FOMC 회의 또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에 8월 CPI도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좀 이슈가 많은 한 달이 될 텐데요. 일단 국내 증시, 어제 미증시의 이런 하락폭 요인들 많이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갖고 있습니다. 드린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요. 이 연휴 전에 한 주간 포트폴리오 관리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